그림의 세계를 빠져야 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림의 세계요? 그림의 세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 계기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동네 초등학교 저는 뭐 그 근처에 미술학원에 있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은 그냥 아주 소시민적인 평범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옛날 같으면 우리 때 그랬어요. 동네 그 부산 같은 데는 시골 정서이기 때문에 아파트 이제 막 좀 초창기고 개발되고 초창기 이것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니까 미술학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미술학원에 편하고는 있는 집안만 가는 간 거예요. 예. 예. 있는지도 모르고 예. 살았는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2학년 때인가 조금 그때 중학교 때 국락 2학년. 예예. 그때 예. 국력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이 불러서 어떤 반에를 데리고 왔어요. 다른 반 담임 선생한테 그 수업 다 끝나고 거기 저를 앉혀놓고 혼자서 그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뭐 모르니까 그림 시키니까 거기서 시킨 대로 했어요. 숫자를. 예? 그런 과정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 선생님 퇴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성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분이죠. 그게 만약에 동기면 동기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분의 그 의도도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성분이 너는 마치고 와서 그림 그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혼자서 뭐 그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좀 지나다가 4학년 때 뭐 조금 성장하면서 대회를 내보내더라고요. 또 상 타고 오고. 그러고 여러 명 이렇게 그룹 지도가 아니고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 일을 모르고 된 거예요. 했는데 제가 5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쯤 되니까 우리 그 집이 그 초등학교 다 뒤에요. 조금. 6학년, 4학년 때인가 하여튼 뭐 그 선배가 막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 부른다고 빨리 가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좀 아까 저학년 빨리 끝나고 고학년들은 좀 수업 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뭐랍니까 또 오라면 오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만은 수업이 안 끝난 거예요. 고학년들이 그 강단에 서래요. 선생님이 그걸 썼어요. 수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제가 한번 설명할 줄 압니까? 근데요, 그때 뻔뻔하게 이야기 다 한 것 같아요. 다 하고. 그래, 보니까 저 뒤에 학급 뒤에 보니까 제 글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의 선생님 어떤, 지금 생각하면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중에, 저를 조금, 어른들 사이에는 제가, 그림 좀 그린다, 좀 이렇게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셨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계기들이 성장하는 학생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안 물어봐도 뭐 이래 나왔을 것 같고, 그럼 부모님들이 예전에 딴 따라든지 그림하면 반대 아닙니까? 먹고 못 산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네. 반대 안 하신다 부모님들.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성적 조금 이제 중학교에 갔어요. 예. 중학교 갔는데 사실 중학교 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니까 그 두각을 좀 나타내는 게 대회를 갔는데 상도 받고 최고상은 아니라도 두 번째 상은 받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잘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받고 그러고 저는 또 학원 안 다니고 예. 계속 안 다니고 있었고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죠. 그렇다 해서 우리 부모님 절대 원망을 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미술 선생님이 이제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이라고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한테 그림 시키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 시키라고. 그림 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좀 잘 그리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술부로 들어가서 또 한 거예요. 하게 되고, 이런 거지. 심지어는 제가,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교무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3학년 때인데 가보니까는, 한재철이, 니가 한재철이가 그러니까, 너 서울예고에 안 가보겠나? 그러더라고. 그때 부산에서. 서울예고 사실 예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서울예고 있다고. 자기 딸은 서울예고 다닌대요. 그래, 서울예고를 안 가겠냐? 그러더라고. 제가
서울역 뭐지?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서울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내가 그 소리 딱 듣고 문 딱 나오자마자 내가 딱 까먹었어요. 틀림없이 우리 부모님은 뭐 보내주고 공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그런 제안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뭡니까 그 제안입니까 추천입니까 이런 그런 것도 받아보고 그래가 이제 부모님은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형편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제 어른들이 되놓으니까 주변에서 돈 많이 든다는 거 들었잖아. 물감 많이 듣고 그럼 사사 비쌌거든요. 예. 학원도 나야 되고 저는 그 학원 뭔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알았어요. 거기 가서 알았는데 제가 그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반대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제가 그림을 갖다 거기서 최고로 잘 그리면은 인정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저도 포기하기 때문에 가봐야 되니까. 뭐 부모도 반대하는 게 걱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행이랄까 뭐 비슷한 뭐 실력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제가 또 고집이 세다고 인정하셨고 그럼 미술도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부모님도 그냥 막 모르는 척 정도 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예술을 하는 자식을 보면 다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불효자식이라고. 맞아요. 예. 맞아요. 어제 보니까 뭐 TV에 보니까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뭐 탤런트도 예술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지금 뭐 추천이 전에 물어봤지만 이 누이 말하 붓을 끊는다든지 네. 우리 뭐 영화라든지 카메라 기자들은 카메라를 던진다든지 네. 그런 고비가 다 있거든요. 네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극복하셨나요? 제가 그 질문은 옛날에 어떤 누님이 부산에 있는 몇 살 많은 누님 그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하거든요. 야, 너는 그런 고민한 적이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후회는 안 해요. 뭘 느끼냐면은 이제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건 끝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왔어.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제가 저는 미혼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혼인데 그림에 미쳐서 그런가요? 네. 저는 이게 그림에서 뭔가 지금 이 일종의 숙제가 안 풀리면 저는 다른 거를 서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영혼을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 좀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한 그림 몰입하면 잠도 안 자고 막 그런 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너도 좋아졌고요. 말도 알아듣죠 지금 말. 예. 조리 있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좀 퉁명스럽고 많이 짧았어요. 아까 말했던 제가 몇 번 죽었던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에는 막 정신불안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림 안 그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당한 어떤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상당 좋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근데 뭔가 쫓기는 기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들 동물이니까 친구들도 결혼하고 누구는 뭐 잘 산다고 그러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러냐. 그러니까 어린 그림에 대해서 어떤 강박감 그런 거. 주변 그런 것 같으면은 주변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요 결혼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사회적 동물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 이제 2010년 겨울쯤에 이제 제가 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어떤 계약을 제가 조카도 뭔가 작업 여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미술조형연구소를 하고 있었어요. 사업단에서 지금도 뭐 사업단이지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제 계약을 하나 해놓고 저는 그걸 갖다가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거기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그걸 좀 기다리고 있고 그 사이에 저는 아무것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일이 시작되면은 제가 그런 느낌 오는 거예요. 분명히 일이 시작되든 안 시작되든 어떤 고비가 어떤 계기가 올 거라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 싶어서 저는 막 틀에 박혀가지고 그 경쟁 작업할 걸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미래는 없을 정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한 5천 개를 내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일반 작가들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시간 계산하면. 그러면서 저는 작업도 했으니까, 페인팅을 했으니까, 그 전시도 하고, 할 건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준비를 하니까 이게 이제 작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중에 여건 되면 어떻게 풀고 다 어떻게 돌리면 되겠다.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딱 겨울쯤 했는데 딱 내려놓으니까 딱 둘러보니까 주변이 깜깜한 거예요. 와, 저는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누구한테는 뭐 인생 살면 한 번씩 오겠죠. 올 수도 있고 안 오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는 것도 행복이에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케어하시고 긍정적이고 네. 비전을 가진 얼굴인데 네. 뭐 계산은 이제 시사는 좀 지났는데 올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됐어요? 예, 됐어요? 예,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특별한 계획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개인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좋은 일이죠? 네, 예. 그런 일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연락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 친구 되게 어려운데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뭐라나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이걸 어려워가지고 비관하고 이런 걸 거의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매건 어쨌든 매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그런 일 하고 작가로서는 전시 초대전이 지금 하나 이야기 돼 있고 그리고 오늘도 전화 받았는데 조금 괜찮은 연결이 있던 것 같고 작년 그래가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2010년 겨울을 지내오면서 저는 이제 저 시골 그냥 막 이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다 끝났다 미련 없다 그냥 어디 이제 끝났으니까 어디 사심 없이 시골로 내려가서 고맹이들하고 그림 자랑이나 하면서 지내야겠다 했더만은 그 다음 해부터 일이 쫙 좋게 풀리고 지금 만들고 쫙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 뜻이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하는 게 수치야. 아닙니다. 다양하게 작업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한테 수강받는 사람들은 수차, 소묘, 유화 한번 나요. 근데 왜 제가 그걸 가능하냐면은 그런 인물, 풍경, 뭐 정말 이런 거 능력이 타원하신 건가요? 제가 능력이 좀 뛰어나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또 그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쉬워진 거죠. 어느 정도. 남들은 어려운데 네. 항상 그 침체다 보니까 그러고요. 소스를 하나 작가들한테 알려주면요. 하나를 딱 깨달으면요. 나머지는 돌을 닦으면 네. 뭐 칼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뭐 발도 잘 차듯이 똑같거든요. 하나를 딱 나중에 딱 보니까 그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쉬워지는 게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 이제 시간 보시는 분들한테 네. 야, 내가 화가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작가로서. 그래서 얼마 전에 일산에서 KTX에서 이렇게 전체 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작가 워크숍에서 이제 제가 표도 가서 갔어요. 거기는 이제 젊은 작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테마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였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찬바람에 안 흔들려야 될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특히 이제 작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어떤 사람은 운이 따라서 좋아서 조금 형편이 좋게 출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불편하게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근데 이제 형편이 좋은 사람은 위험이 많아요. 근데 형편이 나빠도
견뎌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잔바람에 안 흔들리고 조금 극복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작가로서 일단 좀 긍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막 이야기하니까 한도 끝도 없고 이제 더 많은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할 말이 많네요. 예, 진짜 그리고 다음 시리즈로 언제든지 다음에 또 뭐 행사 있으면 자유스럽게 이렇게